여기 한 중국 여성이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을 작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왔던 그녀는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국인 슈웨이입니다. 중국의 윈난성의 쿤밍에 살고 있습니다. 쿤밍은 봄의 도시라고 불리며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외국인이 이곳을 찾아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모두가 존경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30살이 넘도록 한 번도 중국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한 삶을 사는 저는 제 인생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쿤밍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막내 여동생은 저와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예쁘고 똑똑한 동생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졸업 후 갑작스럽게 결혼을 선언해 우리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중국 남자가 아닌 한국 남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동생이 베이징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러 온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동생은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동생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두고 작디작은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알아주는데 한국 같은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은 가난하고 발전이 더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그곳에서 힘들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들은 한국에 대한 소문도 좋지 않았기에 한국을 비하하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고 사랑에 눈이 먼 듯 보였습니다. 동생이 계속해서 결혼하겠다고 하자 부모님도 결국 이를 허락하셨고 동생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인생을 망치게 될 것 같아 너무나 슬펐고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동생이 한국이라는 낙후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저는 동생이 한국에서 힘들게 지내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을 털어놓았죠. 한국은 우리 중국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텐데 동생이 어떻게 잘 지낼지 너무 걱정돼. 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며 중국에서 살던 동생이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시골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던 거죠. 당시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변두리 어딘가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저에게 천박하고 열등한 후진국일 뿐이었죠. 어떻게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닥친 충격적인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동생이 곧 출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가족 대표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후 우리 가족은 동생과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동생이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후진국으로 떠났다고 여겨서 결국 저만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족은 별의별 걱정을 다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이유는 한국이 후진국이라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며 이 작은 나라 때문에 대국의 국민인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머물 호텔을 예약했어요. 동생은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런 시끄럽고 불편한 곳에서 지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평소 착용하던 귀금속을 모두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귀금속도 가져가지 않기로 했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보면 눈이 돌아가 훔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도둑들에게 보석을 빼앗길 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택시기사에게 동생 때문에 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요? 옛날에 우리 중국이 지배하다시피 했던 나라 아닌가요? 그런 후진국에 왜 가세요? 저는 택시기사 말에 공감하며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며 중국 여자가 왜 한국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했죠. 짧은 대화를 뒤로하고 저는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짜증 반,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우려는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받은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날의 경험은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인천공항의 화려하고 현대적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 공항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흙길에 비행기가 착륙할 줄 알았는데 넓은 활주로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비행기들이 줄지어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혼잡할 법도 한 상황을 한국 공항 직원들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봤던 후진국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길을 지나는 한국인들은 모두 피부와 머릿결이 잘 관리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세련됨과 청결함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물을 아낀다는 이유로 매일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선 전혀 악취나 더러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에 당황한 저는 스스로를 다잡고 우선 예약해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너무 크고 화려해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쿤밍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쓰려고 영어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제대로 영어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낡은 집에서 살고 교육 수준도 낮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지나가던 젊은 남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택시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멋쩍게 웃으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평범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평균이라니
저는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잘 사는 중국인에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남자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저와 영어로 원활하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신도 영어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웃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 좀 억울했지만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예의 바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럽고 낡은 건물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 현대적인 도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큰 도시 한복판인데도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서 항상 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동안 저는 중국의 악취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는 악취 대신 사람들에게서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났고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나 다른 이 모습들에 크게 당황했고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의 호텔에 벼룩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중국에서는 고급 호텔이라도 벼룩이 많아서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침구는 너무 깨끗하고 쾌적해서 오랜만에 가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벼룩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랐는데요. 바로 한국의 물이 너무 깨끗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 마실 수도 없고 샤워를 해도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한국의 수돗물은 맑고 석회질 냄새도 나지 않았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산다는 사실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어요. 게다가 화장실도 방도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청결했죠. 특히 벽지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방 청소를 하던 메이드에게 혹시 최근에 도배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메이드는 웃으며 1년이 넘었다고 대답했어요. 1년이 지난 벽지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귓밥이나 침, 가래 같은 것을 벽지에 쓱쓱 닦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벽지가 더러워지기 일쑤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저는 한국의 벽지가 이렇게 깨끗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시민의식이 높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의아해하며 동생이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곧 방금 느꼈던 포근함과 부러움은 사라지고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넓은 집에서 살던 동생이 서울의 좁고 복잡한 아파트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만약 동생이 허름하고 비좁은 곳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잠시 후 택시가 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동생이 빈곤층이 몰려 사는 허름한 건물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도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과 위생 문제도 심각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귀족들이 사는 궁전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깨끗하고 보안도 철저해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인 동생이 이런 곳에 산다니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아파트가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청결한 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대도 많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허름한 동네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살고 있는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일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동생은 아파트 35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도 대기업 건물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매우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층에서 35층까지 올라갔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동생의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벽, 최신식 럭셔리 전자제품들, 그리고 최고급 비품으로 가득 찬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화려했죠. 저는 동생에게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언니, 이 정도로 부자라고 하면 나 욕먹어. 여기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야. 여러분, 동생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럽고 냄새나는 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니요.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두 나라의 수준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더 잘 사는 최첨단 국가일 수도 있다는 현실은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어요. 시무룩해진 저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러자 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나라라고 말하며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고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인정하지만 문화나 기본 예절은 우리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그러자 동생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한국에 좀 더 머물면서 직접 느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제 한국 탐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한국의 매력은 안전함이었죠. 중국에서는 해가 진 후 여자가 혼자 거리를 걷는 게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밤에 외출할 때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죠. 저도 어두운 골목에서 깡패들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있어서 밤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이 되어도 가로등이 많아서 길이 환하고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범죄가 일어날 엄두를 못 내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밤 늦게나 새벽에도 걱정 없이 길을 다닐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거예요. 한국은 낮에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지만 밤에는 더욱 빛나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좀 부러워서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CCTV가 많아? 혹시 정부가 사람들을 감시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묻자 동생은 웃으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하더군요. CCTV를 이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CCTV가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이라니. 이 차이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쯤 되니 선진국이 과연 중국인지 한국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디를 가든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고, 그럴수록 제가 한국을 잘못된 선입견으로 바라봤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세상과 현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저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웠고요.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마친 후 저는 동생이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과 매제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는 중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기뻐. 앞으로 태어날 조카와 네가 이런 멋진 곳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안심이 돼.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에 통제된 정보만 믿고 살아왔던 제가 한심하고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동생과 매제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 그 순간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중국의 친구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것이 제 임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과 매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침을 먹고 동생과 집 앞 근처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양수가 터진 거예요. 동생과 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에도 저는 낯선 중국인의 외침에 누가 쉽게 나서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다가와 동생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사람은 동생을 편안하게 눕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동생은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했는데 오히려 이곳에서 큰 도움을 받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드디어 저는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또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한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심도 정말 부러웠어요. 며칠 후 동생 부부와 조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복잡한 감정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쿤밍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열심히 알리고 다닙니다.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을에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공간이었습니다.